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오늘 DIY 자기소개서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각종 취업 정보와 기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줬다면 오늘은 특정 직무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와우. 제가 지난 특집 때 참석을 못해서 정말 아쉬웠었거든요. 네. 오늘 완전 기대가 되고요. 일단 그렇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든든한 지원군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 소개해 주셔야겠죠? 네, 안정영 취업 컨설턴트 그리고 송창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직자 멘토 송창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이 굉장히 든든하고요. 또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찬희 학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특별 패널을 저희가 모셨잖아요. 송창현 멘토님.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제가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현재 모기업 해외 영업직 16년 차 근무를 하시면서 예. 강연도 나가시고 취준생들을 위해서 멘토도 하시고 심지어 거기다가 책까지 내셨어요. 네, 또 제가 또 어렵게 문화상품권을 구해서 책을 샀어요. 네, 제가 샀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제가 와. 알기로는 이 직장 내공이라는 책,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또 우리 송창현 또 님께서 쓰셨고 또 오늘도 출근해냅니다라는 또 책도 쓰셨다고 했어요. 네. 정말 오늘도 내공을 좀 잘 쌓고 오셨는지요? 예, 내공 잘 쌓고 출근도 잘 해내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송창현 멘토님의 활약 기대해 보면서 먼저 찬희 학생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자, 나왔습니다. 저 파란색 빛 너무 익숙하죠. 오늘의 기업은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네. 삼성물산에 어떤 직무를 희망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해외 영업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영업직이라 오늘 멘토님들께 제대로 또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삼성물산? 네, 오늘은 제가 알아왔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일단 이 삼성물산은요, 삼성그룹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그룹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이 1938년 이 자본금 3만 원으로, 단돈 3만 원으로 삼성 상회를 세웠습니다. 이때 주요 품목은 대구 특산품인 능금과 그리고 동해 건어물 등이었다고 하는데요. 1948년 삼성물산이 삼성 상회를 이어받아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삼성의 시대가 열리게 됐죠. 삼성물산은 그동안 연 매출 30조 원의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요. 1975년에는 종합상사 1호로 지정되는가 하면 85년에는 국내 수출량 10%를 도맡기도 했습니다. 네, 엄청 많이 알아오셨어요. 거의 권 평론가님 수준입니다. 아무튼 삼성물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를 어떻게 보면 알아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삼성물산은 어떤 일을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 신영 씨께서 많이 좀 알고 오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좀 다뤄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 삼성물산은 제가 인문상경 친구들한테 특히나 좀 많이 지원해라라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의 자체적인 사업 영역은 크게 4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건설입니다. 건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레미안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 잘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두바이에 가면 굉장히 높은 빌딩 있죠? 예. 그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그 빌딩도 삼성물산 건설에서 지었고요. 네. 그다음 패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에이세컨즈라고 하는 브랜드 알고 계시죠? 네. 빈폴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알고 계실 네. 거고요. 그런 패션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실 때 꼭 가볼 만한 에버랜드라고 하는 리조트 사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상사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드릴 삼성물산 상사 부문은 그동안에 바늘부터
전투기까지 만든다라는 농담이 있을 만큼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 왔다라고 해요. 네. 최근에는 중소기업 수출입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더욱더 전문적인 원부자재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강판과 전자부품 등의 화학 소재를 비롯해서 자원과 섬유 개발에 나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들으니까 제 주변을 다 뒤돌아보면 다 삼성물산의 제품과 브랜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패션 브랜드, 뭐 아파트 브랜드들이 다 여기 거라니까 굉장히 좀 친근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네, 이번에는 찬희 학생이 준비한 게 있다고요? 네, 제가 삼성물산 입사를 준비하려면 기업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삼성물산 최근 이슈를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이 준비된 자세가 너무너무 좋고요. 그렇다면 기대되는 우리 찬희 학생이 준비한 삼성물산의 이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삼성물산의 3가지 이슈는 바로 1번 미중 무역 전쟁, 2번 삼성물산 자원생활산업팀 사업부로 격상, 3번 캐나다 온타리오. 오, 캐나다 온타리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계 지도에서만 봤었거든요. 이렇게 들어서는 어떤 내용인지 도통 짐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찬희 학생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미중 무역 전쟁은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혹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삼성물산은 삼국 간 영업 혹은 수입 영업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원 개발에 이어 식량 등의 식물 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신수종 사업을 적극 도입하는 등 사업 다변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너무 좀 약간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송 멘토님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토픽을 좀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찬희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수 시장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좀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영업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찬희 학생이 뽑은 또 두 번째 이슈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삼성물산 자원생활산업팀이 사업부로 격상한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바로 트레이딩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 식량 사업 시장은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등 바이오 연료용 수요에 힘입어서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고 시장이 더 커질 전망인데요. 이에 삼성물산은 시장 점유율 확보 및 바이오 디젤 등 시장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게 약간 이렇게 격상이 됐다라는 게 제가 볼 땐 그만큼 좀 책임이나 사업에 대한 좀 이렇게 영역이 더 확대되고 커진다라는 뜻으로 좀 보이거든요. 우리 안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또 역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좀 잘 뽑으신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격상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는 3개 사업부가 있었더라고요. 화학, 철강 프로젝트 사업부였는데 기존의 자원팀과 생활산업팀이었던 이쪽이 사업부로 좀 격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격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왜 격상을 시켰을까에 관련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원 부분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철강, 화학 등의 주요 품목은 물론 석탄, 구리 등의 고수익 제품 거래를 늘리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인 리튬 등의 물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라고 합니다. 자원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귀금속, 석탄, 구리, 희유금속 등을 트레이딩하는 사업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라든지 이런 곳들의 중남미, 그다음에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데 조달을 해서 다른 부분에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생활산업 사업부라고 좀 볼 것 같아요. 이쪽이 뭐를 하는 거냐면 바이오 디젤 등 관련 시장 확대로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해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바이오 연료 쪽으로 가야 되냐? 바이오 연료를 썼을 때에는 환경에 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전기차로 개발되면서 환경 오염 이슈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례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보니까 오늘자 신문에 세계 1위의 해운사인 머스크가 초대형 컨테이너 선을 바로 바이오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만큼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성물산 이 상사 쪽에서 생활산업사업부로 재편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서 내가 이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이슈까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캐나다 온타리오,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삼성물산은 작년 4월에 캐나다 온타리오 4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풍력 태양광 발전 단지를 완공했습니다. 최근 이슈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년 거라서 그런데 아유, 그래도요. 네. 현재에도 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복합 발전 단지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를 발굴을 지속하고 신성장 동력 사업도 꾸준히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니즈를 파악한 데서 시작한 사업이라 추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슈로 뽑아봤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연료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니즈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서 이걸 진행하는 것 같고 이 바늘에서 전투기까지 만든다는 말이 진짜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놀랍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송 멘토님께서는 우리 찬희 학생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찬희 학생이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좀 약간 머뭇거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 대한 관심과 그 기업이 어떤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지에서 잘 준비했다고 봅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에 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 정보도 구체적이고 수치와 시기가 들어있어서 잘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와, 일단 그럼 우리 찬희 학생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와. 저는 사실 그 미래 먹거리 하면은 저기 곤충, 전지밥. 곤충 들어가 있는 빵 있죠. 네, 그거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양갱처럼 생긴.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라는 얘기를 좀 듣고 하니까 멋있어 보입니다. 네, 뭐 찬희 학생 이렇게 잘 뽑아온 삼성물산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멘토님도 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세요. 찬희 학생, 상사 쪽의 정보를 찾으려니까 별로 없죠. 네, 없을 겁니다. 어렵더라고요. 상사 쪽은 워낙에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검색을 하더라도 찬희 학생이 찾은 정보 이외의 정보를 검색하기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정보를 내가 캐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애쓰기보다는 일단은 다른 경쟁사들은 그러면 다른 상사들은 어떤 먹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경쟁사 분석을 좀 해보시면 이런 포트폴리오도 있구나. 이쪽은 이쪽에 집중을 하는구나라고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삼성물산 상사에서 진행하는 사업부가 화학 소재, 철강, 프로젝트, 자원생활 이쪽인데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왜 철강이라고 하면 포스코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해외 그 수출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상사가 뭐 중간에 끼는 것인가 등등의 다양한 분야들에 왜 상사가 이 사업 구조에 끼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또 제가 물어볼게요. 찬희 학생, 트레이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ING가 들어왔어요. ING. 그렇죠. 저는 그래서 상사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벌리지 말고요. 상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찬희 학생 왜 당황했어요? 갑자기 말씀 안 하시고 질문하시고 아무튼 영어는 자주 공부해야 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완해서 듣고 싶어요. 하실 말씀 있으시죠? 삼성물산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또 좀 가지고 온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와우. 이건 뭐 상사 쪽만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상경계 친구들한테 제가 많이 추천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삼성물산의 내용이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실적 낸 삼성물산. 하지만 먹거리 감소의 성장성은 불투명? 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네.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들어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삼성물산이 최대 실적을 내긴 했나 봐요. 네네. 지난해 삼성물산의 매출을 보니까 31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상사 일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영업이익도 1조 1,040억 원을 달성하면서 1조 클럽에 가입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매출이 31조 원대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왜 성장성은 불투명하다는
있다는 건가요? 일단 삼성물산 전체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사업 포트폴리오가 과연 균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물산의 매출 성과는 건설 부분 쪽에 있어서의 기여도가 무려 80%에 육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설 부분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매출이 12조고요. 영업이익이 7,730억 원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전년보다 각각 1.1%, 54.3%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신규 수주 물량도 목표치의 95%를 채워서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손꼽히는 성적표이지만 네. 건설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부분들이 상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오히려 2.7% 영업이익이 줄었고요. 리조트 부분도 18.3%. 근데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리조트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야외 사업장인 에버랜드는 많이 불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버랜드 쪽에 만약에 지원하신다면 내가 이러한 불리한 환경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람들을 또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특히나 패션 쪽도 24.2%는 하락할 정도로 사실 건설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데 모든 것들이 다 고루 좋지 않다. 그래서 작년엔 최대 실적을 냈지만 올해에는 그래서 조금 불투명하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좀 재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 올해는 삼성물산의 4개 부문 이 사업이 골고루 성과를 내길 기원하면서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DIY 자기소개서 특집인 만큼 우리 찬희 학생이 희망하는 직군인 해외 영업직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일단 저는 해외 영업직 하면 해외 출장 많이 갈 것 같아서 여행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송 멘토님? 예. 출장은 정말 원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부러워요. 사실 오늘도 출장이 없어서 이게 올 수가 있었어요. 이코노미로 갑니까? 예, 뭐 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 달라요. 예, 운이 좋으면 이제 비즈니스 타고 하는데 몇 개 나라까지 가보셨어요? 제가 간 나라를 세 보면은 약 한 40개국이 정도 와. 되는 것 세계 일주 하셨네요. 같습니다. 세계 일주를 했는데 예, 경비 처리 다 되는 거죠? 다 됩니다. 좋네요, 해외 영업직.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군요. 마음의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뛰어다닌다는 보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다른 인프라로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시차로 인해서 체력 소모가 좀 많다는 점은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일본 출장이 가장 편하시겠네요. 일본 출장 그렇죠. 가까우니까. 시차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편해 보입니다. 아무튼 뭐 저는 이 해외 영업직을 한다면 이 영어를 엄청 잘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스피킹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말하기와 쓰기 모두 중요합니다. How are you? I'm fine. 앤드류? 앤드류? 전형적인 그거죠. 하지만 이게 정말 국제에서 통합니다. 실제로 통하는 영어고. 그럼요. 예. 맞받아 쳐줘야 되니까. 네. 근데 다만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이 직무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영업과 마케팅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좀 우선이고요. 영어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도 이렇게 해외 영업직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네. 해외 영업직 준비하는, 지원하는 취준생들은 얼마나 더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송창현 멘토님도 특별히 모셨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 코너까지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네, 굉장히 특별한 코너입니다. 안쌤이 대신 전해드립니다. 안전들 해외 영업직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 취준생분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네. 해외 영업 직무하면 정말로 가고 싶어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 다른 방송의 양상국 씨가 좀 된 것 같은데 또 제가 대답을 안 해서 너무 좋네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뜯어야 되는데. 짜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부서에서 일하게 될까? 해외 영업이라는 직무가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방금 해외 영업이라는 범위가 좀 넓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네. 그 영업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죠. 돈 되는 건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해외에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크게는 이제 영업과 이제 영업 지원, 그 마케팅, 그리고 SCM, 그 요즘에 뜨고 있는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죠.
그리고 해외 법인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영업하면 우리가 직접 물건을 갖다 파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쪽 그 현재 나가 있는 어떤 그러한 뭐 지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말씀 주신 대로 관리한다는 차원일 수도 있고 마케팅 전략의 차원일 수도 있는데 지금 계신 곳에 있어서는 제조회사이신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의 해외 영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해외 법인을 좀 지원하는 부분이고 마케팅 4P라고 좀 아시죠? 이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 있는데 질문을 예. 하셔야 되는데. 알비는 아 예. 한학생 뭐라고요? 4P 뭔가 4P요.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라이스 앤 사실 요거를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좀 다 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프로덕트가 있어야 팔 수 있는 거고요. 네. 가격을 매기고 이걸 어디다 팔까 고민하는 게 플레이스고 이걸 어떻게 더 잘 팔까가 이제 프로모션이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고요. 이제 본사에서는 지금 프로덕트와 프라이스 부분을 좀 담당을 좀 하고 있고요. 해외 법인에서는 아무래도 거기 그 현지 채널들과 즉 유통과 또 프로모션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재원을 좀 다녀왔기 때문에 이 4P를 다 경험한 바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해외 영업으로 출장을 나가셨을 때는 어떤 역할을 좀 하시죠? 예, 프로덕트와 이제 프라이스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 즉 이제 HQ의 본사의 이제 전략 방안을 들고 가서 그 현지 직원들과 이제 유통과 이제 프로모션을 어떻게 믹스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합니다. 저는 해외 영업직이라고 해서 여행도 가고 일단 판매만 하는 그런 직군인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네요. 그렇죠. 회사는 절대 꽁돈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아요. 여기 맞나요? 두 번째 질문? 아, 좋습니다. 네. 제가 보이질 않아서. 두 번째 질문은 짜잔! B2B 제품 어디까지 이해해봤니? B2C는 우리가 좀 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볼펜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이 볼펜을 해외 영업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B2B는 제품을 접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 취준생분들이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자, 먼저 어디까지입니다. 당연히 답은 고객보다 더입니다. 더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영업의 본질을 되새겨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요. 즉, 영업은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영리를 취하는 활동이라고 앞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특히 이제 B2C와 B2B의 고객은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B2B의 핵심 키워드는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안멘토님께서 이제 볼펜을 만약 네네. 한다고 한다면 그냥 이 볼펜을 사는 거는 B2C겠지만 B2B의 고객은 여기에 어떤 문구를 적어달라. 아니면 나는 뭐 컬러가 3개 있는 볼펜이 필요하다 하는 것처럼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품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이 어떻게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파헤쳐 들어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인데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도 당연한 말 같지만 네. 취업을 위해서는 물론 100% 다 그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제품이 어떻게 회사의 먹거리가 되는지 고객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는지에 대한 감만 있으면 되고요.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트레이닝도 받게 되고 경험을 쌓으면서 알고 싶지 않아도 자세히 알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제일 이제 얘기하기 좀 힘든 게 이 볼펜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장단점이라든지 분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볼펜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에 관련한 부품을 제가 이제 수출을 하는 거예요, 해외에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홈페이지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기계학 뭐 기계공학적인 뭐 그런 메커니즘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걸 그냥 외우고 가서 면접을 보거나 자기소개서에 써도 그 부분을 이 친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은 혹시 없을까요? 사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네. 그 주는 솔루션은 너무 기술적인 것을 너무 세세하게 얘기하다가 네. 자기의 역량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물을 좀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자 입장에서도 회사에서도 네. 이 친구가 그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이 기술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 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린 솔루션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면 그게 좀 더 가치 있는 집중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네.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짜잔! 짜잔. 최종 합격자가 되기 위한 필수 경험 아마 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해외 영업직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것도 네. 당연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또는 자신이 한 일을 영업이라는 범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찬희 학생이 면접을 보러 가는 건 영업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회사에 자신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찬희 학생이 가만히 있으면 팔릴까요? 안 팔리죠.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죠? 저는 어디 중국도 다녀왔고요, 호주도 다녀왔고요, 뭐 영어 성적은 얼마고 이게 마케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과 마케팅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이 있다면 좋겠죠. 예를 들면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더라도 그거를 저는 고객을 이렇게 바라봤고 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것도 풀어도 좋고 제가 면접을 보러 가는 거는 영업이고 저를 대해서 설명하는 건 마케팅이다 이렇게 풀어내도 좋은 거죠. 그래서 영업이라는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일상에 있는 어떤 그 소재들을 영업과 마케팅으로 연결지어서 풍부하게 소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영업과 마케팅이 굉장히 쉬워지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먹고 있을 때, 야, 그거 맛 어때? 친구가 물어보면 이 맛은 이래. 그것도 마케팅인 거잖아요. 그럼요. 오, 쉽네요. 그렇죠. 좀 극단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해외 영업을 지원하고 싶은데 나는 영어만 잘해. 아니면 난 중국어만 잘하고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뽑힐 가능성이 있나요? 물론 뽑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워낙 이제 그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한 그 문화 감각 네. 그리고 언어에 대한 게 필수 요소로 좀 꼽히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좀 세상이 변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해외 그 체류나 아니면 언어도 많이 습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그 역량을 좀 더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바로 짜잔.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 이것도 궁금하네요. 굉장히 네. 궁금해할 것 같아요. 비슷하면서도 다를 것 같아요. 네. 해외 영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실제 친구들을 지도할 때 이 문이 워낙에 좁으니까 네네. 일단 국내 영업으로 들어가서 네가 만약에 언어적인 역량도 있다라고 하고 일을 잘한다면 우리 멘토님처럼 해외 주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우회 전략을 저는 많이 추천하는데 실제 가능한 부분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갑자기 좀 소름이 돋았는데 제 커리어를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정말요? 제가 입사를 이제 한국 영업으로 좀 했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워낙 이제 저희 앞마당이다 보니 저희 브랜드도 강하고 인프라도 잘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좀 습득을 했고 네. 4년 동안 경험을 한 뒤에 네. 해외 영업으로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영업에서 배웠던 그 경험을 마음껏 지금 발휘를 했고요. 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운 좋게도 이제 주재원 경험도 좀 하고 와서 좀 다양하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정말 그 추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와. 제 말에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안 역시. 멘토님. 네. 역시 안전드네요. 맞아요. 오늘 취준생분들 이거 보면서 와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진짜 우리 송 멘토님께서 오늘 이렇게 취준생분들을 많이 팍팍 가랭굿을 긁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찬희 학생도 도움이 됐나요? 네, 도움 많이 됐고 송채연 멘토님께서도 궁금했던 점 많이 확실하게 긁어주셨고 네. 제가 또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안정현 멘토님이 아. 미리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네. 마음을 읽는 남자 안정영입니다. 네. 네, 이래서 안전드 하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2부에서는 찬희 학생의 자소서를 살펴보면서 해외 영업직에 적합한 인재인지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